흔한 주제로 가벼운 대화가 아닌 진지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대화 시간. 하지만 답은 없는 노답 토론. 네.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담감 장난 아니네요. 네, 저도요. 근데 더 긴장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주제가 대박. 진짜 저 몰라요. 뭔 주제 뭔지 몰라요. 진짜로. 뭐예요? 안 들을래요. 우리 그냥 얘기하지 맙시다. 네. 대박이라니까. 네. 뭔가 우리가 좀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을걸요. 네. 아침마다 뭐 머리 빌지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이런 토론 같은 것도 노답 토론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쉬운 걸로 합시다. 네,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그냥 지수 씨처럼 애드립으로 하시지, 뭘 또. 아무튼 우리 청소년을 위한 방송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dream. 꿈입니다. What? 꿈입니다, 꿈. 네. One more time, please. 네. 해보세요. 대사. 뭐요? 지수 씨 거. 설마 I have a dream.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잘했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싫어요, 안 해요. 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에 청취자 사연 코너에서 이런 사연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몇 번 있었죠. 네. 근데 진짜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위에 친구들 보면은 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저도 고민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어디 가야 되는지 헤매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저는 결국 언론을 신청을 했는데 네. 진짜 진지하게 전공하고 싶어요. 듣고 싶은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쵸. 막상 들어보면은 참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꿈 하니까 생각나는데 꿈 걱정은 청소년 때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인이 돼서 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이 닥쳤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게 학교에서 주어진 대로 어느 정도 자기도 노력을 하겠지만 주어진 그게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잘 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그걸 찾아야 되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나이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4학년인데 사실 저는 대학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네.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점차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지금은 아직도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막 정확하게 난 꿈이 없어 뭐 해먹고 살지 이건 아니지만 이 방송 언론 분야 우리가 언론 정보학부잖아요. 언론 분야로 가고 싶은 건 확실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싶다 이게 없어서 저는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 어제 제가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뭐야? 취업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일면에 나왔는데 이번에 취업률이 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가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그 일자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청년의 일자리가 뭐 예전에는 500자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자리로 늘어났대요. 청년의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청년이 취업률은 뽑는 그거 있잖아요. 뽑는 거는 만약에 50이었다면 30으로 줄어들었대요.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뽑질 않는다고요? 네. 왜요? 그리고 취업률이 청년들보다 장년들이 더 취업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50세에서 60세 나이 분들이 더 취업을 다 할 수 있으시고 오히려 우리 나이 때 20, 30대가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네. 사람들의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 이제는 대학을 거의 다 나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취직 잘했다고 했던 것들이 네. 요즘에는 안 그런 직업들도 많고 맞아요. 서울대 나온 분들 중에서도 아직 취업 못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거겠어요? 자기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도 더 높아지고 근데 누구나 다 좋은 일을 할 수는 누군가는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조금 힘든 일을 해야 했는데 너무 다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눈이 높아져서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요. 어떻게 저도 사회 구조상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 또 이제 신문에서 나온 바로는 삼성 예를 들면은 대기업 지수 씨가 말했듯이 우리가 다 눈이 높아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4년제를 나온 지방대이든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든 모든 수도권 대학교의 4년제 학생들은 모두 취업의 목표가
대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도 최고 이제 평균적인 대기업이 삼성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저번부터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원의 그 뽑는 인원 중에 40%는 지방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삼성에 취업하기 위한 그런 스펙 학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스펙 학원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스펙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 스펙 학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다니려고 그 투자하는 그 돈만 해도 합쳐서 10억이 넘는데. 장난 아닌 거죠. 취업은 못 하는데 투자하는 돈은 10억이 넘치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이번에는 스펙을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 이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학연수 떠내려고 하고 모두가 어학 점수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이걸 하겠다라고 방안을 내뒀어요. 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학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씨 말처럼 눈은 자꾸 낮추지 않고 그리고 자꾸만 그 스펙 학원을 늘려고 그 조건에 맞는 학원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은 못하고 그냥 꿈은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꿈이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이유로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게 모두의 공통적인 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수 씨는 혹시 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한테 꿈이 있냐고 물으시면 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그래도 아직 파릇파릇한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저는 네, 되게 꿈이 많았어요. 네. 어렸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꿈도 있었어요. 장래희망이 해적이었던 적도 있어요. 캐리비안 해적 보고 와가지고 어울린다. 해적 되고 싶다 그랬던 어. 적도 있고 네. 냉면집 사장 아들의 부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요? 냉면을 많이 먹고 싶어서요. 어머, 소박한데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아, 네. 아,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동화 작가가 꿈이었을 수도 있고 오. 과학자가 꿈이었었는데 왜 과학자가 꿈이었는 줄 알아요? 왜요? 이 액체랑 섞는 게 재밌어서 아, 재밌었어.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나 이거 하고 오. 싶어. 꿈 이거 해야지. 이러고 적어내고 막 음. 이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하고 싶었던 확고한 꿈이 생겼는데 네. 너무 높은 꿈이라서 뭔데요? 너무 말하기가 창피해요. 어때요? 될 수도 있는 건데. 원래 말은 한 네베트스로 실현되는 거예요. 뭔데요? 저는- 여기서 한번 말해봅시다. 저요? 그 몇 년 뒤에 지수 씨가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이 방송 틀고서 저 제작자님이 자기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카메라 움직일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잡아드리고 네. 아 근데 말은 네베테스로 C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제작자분이 꼭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도록 해요. 아, 네, 이세입 씨 미스 코리아가 된다. 몇 년 후에 되고 싶으세요? 34, 24, 34. 네. 아니 몇 년 후에 되고 싶으시냐고요. 네. 그냥 하던 거 합시다. 네. 지수 씨 그래서 꿈이 뭐예요?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방송국 PD였어요. 오, 어울린다. 지금 뭔가 스타일이랑 어울려요. PD. 스타일만 어울리면 뭐예요? 아니 스펙이 원래 없는데. 기본이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거기 당신이 심했고요. 그분야는 네. 너무 정말 학력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탓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냥 어떤 일이든 재밌겠다 하고 네. 이 학교에 와서 이과를 왔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인턴도 많이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답으라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다 보면 뭐라도 내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 잘 적응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아 네. 네.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하래요. 아 네. 네, 됐고. 취업 얘기 그만하고 꿈 알았어요. 얘기합시다. 청소년 때 참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죠. 네. 막 어렸을 때 그 꿈은 거의 다 그거였죠. 선생님 아니면 의사 아니면 경찰 대통령 간호사, 막 이런 거였죠. 화가, 네. 화가도 꿈이었는데 난 화가는 꿈이 없었어요. 선생님 막 이런 거. 연예 그 가수. 저는 중학교 때까지 화가가 꿈이었어요. 오, 그림 잘 그려요? 저 예고 가려고 그랬었다니까요. 오. 몇 번 말해 내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뭐예요? 근데 뭐 이제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되게 되고 싶었죠.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해적. 해적 잘 어울리는데 왜요? 그리고 막 제 아는 초등학교 때 아는 동생 중에 막 사냥꾼. 오. 꿈이 사냥꾼이었어요. 제 친구는 꿈이 해녀였던 애도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네. 뭐
진짜 그게 말도 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 꿈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뀔 수도 있고 제가 갑자기 여행 갔다가 소말리아 가가지고 진짜 해적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지수 씨? 그 왜요? 만약 우리가 각자 꿈을 진짜로 막 이뤘어요. 네. 엄청 힘들게 막 몇 년 동안. 네. 근데 진짜 너무 하기 싫고 해보니까 막상 너무 해보니까 막상 너무 하기 싫고 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른 게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관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 제가 재밌는 일을 할 거예요. 괜찮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보장이 되지 않아.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그래도 그만둘 거예요? 네,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멋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지수 씨처럼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뭐 돈 못 벌면 어때? 이렇게 했는데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났지만 그래도 한두 살 더 먹고 나니까 이게 삶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 용돈이 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이제 못 받아요. 그럼 막상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영화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데 네. 조금 뭔가 저는 닥쳤을 때 힘든 것보다 네. 그냥 막연히 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음. 그것 때문에 저도 그냥 게을러지고 좀 사람 음. 나태해지고 그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아니,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막연히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뭐래 아무튼 아이고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저는 취업을 하더라도 네. 대학 졸업하고 제가 뭐 늦으면 2, 3년 안에라도 어떻게든 뭐 어디 회사든 취업은 하겠죠. 네, 그렇죠. 뭐 다보라에 취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아무튼 어디다 추천, 하더라도 저는 딱 30살이 되면 딱 그만둘 거예요. 왜요? 그러고 여행을 가서 여행도 다니고요. 이런 거 이러저런 거 하고서 다시 직업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한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승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직업을 돈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 임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임무를 처리했으니까 이 다음 10년 동안 이런 임무를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사회에 조금씩 도움이 돼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해서 멋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저희 어머니가 직업을 되게 많이 바꾸셨어요. 저 아버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가 기억하는 직업만 진짜 한 3-4개? 글 쓰는 직업으로만 멋있으시다. 자기 재능 하나 가지고 여러 직업을 하는 거 보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런 거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 직업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하고 사는 게 더 재밌겠다 해서 좀 꿈을 여러분들이 청소년분들도 정하실 때 네. 물론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거 이루고 나면 막상 허무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작은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당장 앞에 닥쳐 있는 것부터 열심히 처리하다 보면 또 언젠가 꿈을 이루게 된 날도 올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 지금 캉캉 씨께서 네. 굉장히 좋은 말을 적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고다드가 한 말이래요.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멋있네요.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멋있네요. 네. 아무튼 뭐 말이 정리가 안 되죠 왜? 지금 우리가 약간 혼이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읽을 거 해볼게요 한번. 인생이 항방이잖아요. 네. 아직 우리 젊으니까 네. 꿈에 이렇게 하나를 정해놓고 얽매이지 말고요. 네. 꿈을 먹고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이 있어야 뭔가 하고 싶어지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엄청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꿈이 없이 허무하게 살면 사실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꿈을 갖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떤 직업이 되고 싶다 하는 특별한 동기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재밌어 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요즘 응답하라 1994로 튼 타이니지의 도희 있잖아요. 네. 진짜 저랑 동갑인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같아요. 매력 있어 매력. 말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네, 저는 예쁘다기보다 매력 있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목조목 너무 예쁘게 생겼어. 맞아요. 아무튼 그분. 네. 그 키 작고 귀여운 윤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말을 했는데 사실 자기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학원을 다니고 마냥 그냥 TV 나오는 가수들 보고 저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가수의 꿈을 갖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굳이 화려한 동기라던가 진짜 나는 어머니가 나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꼭 가수가 되고 말 거야. 맞아. 이런 막 진짜 그런 화려한 동기가 네. 아니라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서 뭐 이런 꿈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고 싶다 하는 이끌림 그런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게 있죠. 있어요. 이해되세요, 정말 여러분들? 되세요? 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랑 막 재밌어 하는 것들 쪽으로 가다 네. 보면 언젠가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고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꿈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대학생인데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네. 저희도 아직 확실한 그런 꿈이 없고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꿈이 생기고 바뀌면 또 뭐 바뀐 걸 즐기면서 살면 되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 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점이 진학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뚜렷한 학생이 있고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요. 저는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왜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 계열로 왔죠.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신문방송학과에 좀 관심이 되게 컸고, 뭐 중고등학교 때 방송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좀 뭐랄까 관심이 있는 거하고 진짜 내가 가서 근데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제일 큰 걱정은 신문방송학과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센데 그게 학교마다 또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 신문방송학과로 잘하면은 뭐 취업이 그쪽 분야로 잘해서 내가 잘 하고 싶은 꿈을 뭐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진짜로 내가 잘 되려면 그 신문방송학과 유명한 과여야 하고 또 그 좋은 학교여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컸고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높아야 하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과를 포기하고 과를 좀 낮춰서 좋은 학교를 가야 하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는 따로 있는데 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그런 다른 과에 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과가 보통 이과보다 그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문과인데 이과로 바꿔가지고 음.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맞아요. 저도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모의고사로 중앙대학교에 이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모의고사 수능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이과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로 왔는데 제가 들은 얘긴데 저희 제작자님이 원래 신문방송이 꿈이었는데 이분도 부모님이 미래를 생각해서 유아교육과를 넣으라고 해서 1차에 다 넣었대요. 근데 2차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곳 넣었더니 턱하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작자님이 유아교육과 에이 못 가길 잘했네요. 네, 떨어지길 잘했네요. 네, 우리 제작자님이 성격으로 애들 가르치면은 아주 경찰서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 페이스북에 뜰 거예요. 실시간 검색 영어로 그 동영상으로. 아무튼 말 안 듣면 막 때리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장난이고요. 네. 제작자님은 그냥 딱 방송 쪽이고요. 네. 예은 씨는 부모님이 다른 과를 쓰라고 하는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완전 반대죠. 안 돼요. 이게 제가 친구들의 경험도 들어보고 하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른 과를 써라.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그 인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반대하시고 했는데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과로 가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네. 학교가 어떻든 뭐 저희 학교 저는 좋고. 근데 전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닌 다른 과로 간 친구들 보면 진짜로 불만족해하고 결국은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맞아요. 또 이제 휴학하는 친구들 막연히 휴학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진짜 정신력이 엄청 강하지 않은 이상.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대학교까지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고역이에요. 고문이에요. 네, 진짜 힘들죠. 내가 지금 제가 만약에 저 문과였는데 네. 뭐 저는 과학 하나도 모르고 수학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자공학과를 갔다고 해봐요. 네. 그럼 거기서 수업 아무것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F예요 그러면. 배우는 그게 없죠. 그럼 대학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제적 맞으면은 맞아요. 큰일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한 부분이었어요. 그 학교 2013 맞아요? 네. 거기에서 그 반장 역할 맡은 훈훈한 남자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학교를 안 봐서 아무튼. 아무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걔가 걔네 어머니가 역할 어머니가 고등학생이니까 아들한테 되게 매진해서 막 학원 갈 시간 되면 데리러 오고 막 하는 그런 어머니더라고요. 그럼 별난 어머니 계시잖아요. 별나기보다는 되게 아이를 되게 챙기시는 어머니였는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차라리 태어났을 때부터 20살이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20살이 되기 전까진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 인생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멘트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엄청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랬듯이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청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간 정말 자기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결론은 대학교까지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막상 저희가 얘기를 틀릴 수도 있고 뭐 지나가는 데쯤이면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쯤이면 먹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날이 올 겁니다.